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밤사이 김문수 후보의 파이널 유세는 친몰 해체전 마지막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진짜로 이낙연 세밀의 상임 고문도 와서 손을 흔들어주고 껴안고 엄중한 목소리로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유튜브에 가보니 그걸 자랑이라도 하듯 75년 만에 처음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지원, 제45대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지원 등을 간판에 걸고 홍보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워낙 폭탄급이니 주인공 김문수가 10분 연설했지만 이낙연은 무려 17분이나 연설해서 이낙연이 주인공도 아닌데 왜 저래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했는데요. 오마이뉴스. 지지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김 후보를 돕겠다고 무대에 오른 이낙연 상임 고문 때문이었다. 이낙연은 이날 현장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17분간 발언했다. 이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보다 7분 더 적은 10분밖에 발언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서다. 오마이뉴스. 마지막 유세의 주인공이었던 김 후보는 결국 짧은 발언 시간에 쫓겼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다. 사회자가 나서 저희가 오후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 잘못하면 김문수 후보가 마이크를 못 쓴다라고 말했으나 이낙연은 아니 말하라 할 때는 언제고 라고 답한 뒤 계속 자신의 질문 10가지를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지지자 사이에선 곧장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나왔고 심하게는 욕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 내려놔 그만해라고 외쳤고 꽂히는 거다도 나왔습니다. 결국 안철수, 한동훈은 시간이 없어 발언도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낙연 엄중 연설을 들어보니 뒤에 김재원은 아예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저쪽 지지자들이 그만의 야유를 보내도 계속 밀어붙이는 장면이 생중계에 잡혔습니다. 민폐 손학규나 이낙연을 받는 자 결국 같이 망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막판에 아주 지루하게 엄중 17분을 끌어서 저쪽 파이널 유세도 망쳐버려 다행이랄까요. 결국 시간도 없고 어차피 망한 거 저들은 단체로 큰 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은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나 생각했는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목을 받았네요. 이어서 문소개님 정지될 걸 감사하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투표 독려하겠습니다. 트위터엔 어린 학생들도 노약자도 있는데 이런 심한 말을 해도 될지 무척 망설여지더군요. 정지될 걸 감사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소개인. 투표 안 하면 이준석 이상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대학교 학식 마케팅 담당으로 취업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학식을 먹으며 이번 선거운동은 명량해전과 같았습니다 라고 또 글을 올리며 새 보수 시드머니에 투자를 일하며 입만 살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우 김규리 씨가 신명 출연한 이후 영화관에 등장한 김규리 배우도 화제였는데요. 신명에 출연한 이유도 화제입니다. 김규리. 계엄이 있고 너무 충격이 컸어요. 영연백에 들어가는 리스트에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라서 문장이나 그 단어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그 영연백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썼다는 단어가 수거해서 폭사시킨다라는 단어. 그건 사람한테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1월 달에는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배역이라도 그러면 배우니까 작품으로 연기로 말을 하자. 어차피 이렇게 걸어온 거 그냥 가겠습니다. 번에 김수영 보니 저쪽 노인분들이 심각한 거. 어제 민주 파이널 유세에서는 김수용은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일 이후 제 마음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을 찍었어도 반성하고 바꾸면 다행이지만 오늘 새벽부터 투표 나오는 저쪽 어르신들이 무섭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 실수하고 다시 일찍하면 이해는 간다.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에 반성을 안 하면 그건 참. 그런데 저쪽 어르신들하고 대화해보면 무섭다. 박근혜를 찍어서 한번 당해놓고 다시 윤석열을 찍고 이번에 다시 김문수를 찍는 이유가 윤석열보단 잘할 것 같아서 찍는다고 한다. 뭔 짓을 해도 절대 민주당에는 표를 안 주는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계층이라 무섭다. 민주당 되면 공산화, 중국화 된다고 실제 걱정한다. 사전투표에는 안 나오던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새벽같이 투표하고 있다. 그래놓고 민주당에서 해주는 노인 혜택은 다 받고 있다. 실제 대선 투표율 대구가 오전에 최고로 찍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우영학자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12.12 쿠데타와 5.17 내란의 공동수괴인 노태우는 36.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당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자 한계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란 동조당 후보의 득표율을 이 이하로 끌어내려야 우리 세대가 반걸음이나마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동조당 후보가 36.6% 이상을 득표한다면 우리 세대는 선대와 후대 모두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송영훈 기자,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 관전기 참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채웠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를 직접 보고 들으려 나온 주권자들이고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진지하더군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말하더군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현재가 미래를 구하는 선거라고, 그리고 그가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선거일의 사설에서 이번 대선 역시 정책은 안 보이고 막말과 비방전으로 얼룩졌다고 하더군요. 그런가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의 말을 따라가 보면 그가 꿈꾸는 세상이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혐오 프레임을 씌운 후보의 유세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가 봅니다. 막말과 비방전이라고요. 보수를 자칭하는 어느 후보는 유세 내내 상대 후보 헐뜯기와 악담과 막말의 비방으로 일관하더군요. 그런데 압도적 1등을 달리는 후보 유세에선 상대 후보를 헐뜯는 비열한 막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편에 유리하면 띄우고 불리하면 싸잡아 매도하고 언론이 참 쉽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의 마지막 유세는 애국가 제창으로 끝내더군요. 무려 4절까지 불렀습니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궁금했습니다. 애국 보수를 자칭하는 후보의 마지막 유세도 그렇게 끝냈을까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후보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아껴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표소로 갑니다. 매국 세력도 사이비 개장사도 시대착오 기득권 카르텔도 하나하나 법과 정의로 심판합시다. 지혜로웁시다. 가장 절실한 과제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챙깁시다. 겸손합시다. 하늘과 국민 앞에 몸을 낮춥시다. 진화를 두려워 맙시다. 김대중보다 더 훌륭한 이재명, 어제보다 더 강한 민주당,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두려워 맙시다. 권력은 책임입니다. 승리의 하루 기쁨을 넘어 국민 주권의 평생 책임이 국민인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미친 독재자들, 비겁한 배신자들, 비열한 개장사들에게 내어줬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투표 종료 순간까지 무서운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양심, 조직된 힘이 됩시다. 내란 진압의 시민방송을 시작하고 빛의 혁명이란 이름을 지어낸 우리의 충직한 대표 일꾼, 고통의 강을 이겨내 우리 곁에 서 고마운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